이조 태종에 이르러서는 더욱 맹목파의 선봉이 되어 서운관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을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태워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태종 때 불태워지고 없어진 우리의 어떤 고서가 바로 이제 신지비사입니다. 자, 태종실록을 보면요. 태종이 이제 명을 합니다. 신비집,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충주 사구에 있던 신비집, 그러니까 신지비사입니다. 신비집을 펴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에서 올려라 라고 이렇게 하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나중에 보고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괴탄하고 불경한 설들이다 하고는 유사늘에게 명해서 이를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이 이제 춘추관, 당시의 역사를 집필했던 춘추관에게 내려보내게 하는데 이 신비집, 그러니까 신지비사만은 불태워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 이 신지비사에 대해서 이제 시철 선생이 강조를 하는데요.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손꼽자면 우선 신지로부터 비롯한다. 신지는 권남이 응제시에서 당군 시대의 사관이라고 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당군은 곧 수두 임금이고, 여기서 이제 당군, 수두는 소도를 뜻합니다. 소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만에 있던 소도라고 하는 어떤 신성한 성역을 뜻하는데요. 그곳을 다스리는 임금이고, 신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당군은 이름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임금이다. 임금의 호칭이고, 신지도 마찬가지로 관직 이름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신지비사의 내용이 고려사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의 김희제전에 보면은 김희제가 이 삼경제도를, 고조선의 삼경제도를 본따서 고려도 삼경을 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상서를 올리면서 신지비사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지비사에서 말하기를이라고 해서 저울추와 저울접시의 비유를 해서 저울대는 부소이고 저울추는 오덕을 갖춘 땅이고 저울머리는 백아강입니다. 그래서 이 삼경의 도읍을 정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지비사가 전하는 것이 고조선의 국가경영제도는 사만관경제였다. 그러니까 삼경을 두고 이 세 곳의 수도에 각각 대당군과 부당군이 계시는 이 삼경제도, 사만관경제를 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만관경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나옵니다. 1941년에 반포된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한 바 수미균평이하여 흥방고 태평하리라 라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수미균평이 흥방보 태평은 고려사에 인용되어 있는 신지비사, 원어 업무는 서효사라고 합니다. 이 신지비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사만관경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이고, 이를 통해서 삼균제도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민주적인 그런 제도를 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박창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정을 명기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를 했는데, 제1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근거가 된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지비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만관경제, 고조선 제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이 얼마 전에 이제 3.1절이었는데요. 선언문에도 보면은 우리 민족의 국통, 우리 대한민국의 국통의 처음 시작을 환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에서는 당시의 고대사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워낙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강했기 때문에 이 황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조선의 사만관경제를 본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게 되는 그 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인데요.